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박정숙 부장입니다. 네, CST는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의 오티즘 스픽스가 개발한 발달장애, 발달의심, 발달지연 아동들의 주 양육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국내 도입을 위해 WHO AS CST 개발팀과 워크숍, MT 양성을 해왔으며 2018년부터는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프리파일럿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참여하셨던 모든 양육자분들을 모시고 CST 동창회를 기획했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비대면 온택트 형식으로 변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주최하고 라이나 전성기재단이 후원하는 본 행사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오피셜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는데요. 함께 자리하지 못한 아쉬움은 유튜브 참여를 부탁드리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 2.5단계 방역을 위해 현장에는 주요 발표자만 자리하셨는데요.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기 끝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꼭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성과의 발표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맡고 있는 김용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로 매우 힘 많이 드시죠. 특히 자폐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들 또 그의 가족들은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성과 발표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축하도 함께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듯이 자폐성장애는 워낙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조기에 잘 개입해서 그 교육을 잘 하면은 사후에도 좋고 하는 그런 장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다가 만난 것이 이 CST 교육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CST 교육은 양질의 교육을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주신 여러분들께 더 감사드리고 또 특히 이 CST를 통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 김미경 선생님, 지성현 선생님 등 기존의 MT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MT가 되신 성인현 선생님과 김혜니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다 봉사를 통해서 우리 좋은 교육을 하도록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는 많이 확산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은 얘기도 해주시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축하드릴 때를 기다리면서 개회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MT 자격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올해는 두 분이 마스터 트레이너가 되셨는데요. 실습과 수련을 마치고 CST 전문가인 MT가 되신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성인영 교수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혜니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두 분 교수님께서는 현장에 자리하지 못하셨고요. 사전에 자격증을 미리 전달드렸습니다. 수여식은 회장님께서 자격증을 내용을 읽어주신 후에 제가 MT분들 자격증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자격증을 펼쳐서 화면에 얼굴과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성명 성인영 김예니, 자격 종목 CST 코리아 마스터 트레이너. 위 두 사람은 CST 코리아의 마스터 트레이너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 김용직. 네, 저희 두 분 MT분 준비되셨나요?
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MT 선생님들께서는 자격증을 화면에 보이도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기 FC 분들 자격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4월 30일부터 진행된 2기 FC 양성교육 과정에는 4분이 참여하셔서 5일간의 기본교육과 6개월간의 실습과 평가를 거쳐서 CST를 전달하는 퍼실리테이터 FC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FC 분들에게도 사전에 자격증을 미리 전달해 드렸고요. 앞서서 MT 자격증 수여식과 동일하게 회장님께서 자격증 내용을 읽어주신 후에 자격증을 화면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MT 선생님들 못지않게 FC 선생님들의 노력도 정말 치하해드릴 만한 것입니다. 이분들의 없으시면은 교육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 네 분께 축하드리고 자격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성명 김미선, 김인선, 임은정, 조혜진, 자격 종목 CST 코리아 퍼실리테이터. 귀하는 CST 코리아 프로그램의 퍼실리테이터 과정을 모두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 김용직. 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받으신 자격증을 화면에 보이도록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CST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줌을 통한 10일간의 교육과 각 3회씩의 가정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상하반기 총 36명이 참여하셨고요. 이 중 26명이 모든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CST에 실제 참여하신 양육자 4분께서 소감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양육자분들의 소감은 줌으로 연결해서 직접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승기 엄마 배아영입니다. 오늘 줌으로 참여해서 승기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저희 승기는 희귀난치 유전질환이 엔젤만 증후군 아이입니다. 생후 3개월경에 알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2돌이 조금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심한 발달장애와 발달지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승기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CST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양육자 기술 훈련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저기서 접해본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가족들의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해서 사실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아이의 장애로 뭐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실제로 아이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고 그런 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받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게 바로 내가 정말 원하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CST 훈련에 참여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저희 아이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관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가 너무 어리고 표현도 잘 못했기 때문에 그저 양육에 집중해서 먹이고 씻기고 재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돌봐주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ST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하면서 저희 아이도 의사소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아이가 한 번에 많은 의사소통을 그리고 기대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가르쳐주고 반응을 유도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과정 중에 배웠던 것 중에 목표 루틴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이 사실 간단하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가장 유용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전에는
밥을 먹일 때 저희 아이에게 그저 배가 부르고 성장하도록 이유식을 많이 먹이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 이유식을 먹으면서도 승기가 중간에 물을 먹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주스를 마시고 싶어 하는지, 이유식을 더 먹고 싶어 하는지, 혹은 그만 먹고 싶어 하는지를 관찰하고 소통하면서 더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과 조부모님, 그리고 외조부모님 모두, 가족들 모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배운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또 가족 모두 제가 하는 것처럼 다 같이 아이를 관찰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도 모두 우리 승기를 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어떤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WHO CST가 끝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씩 소홀하고 조금 잊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기를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었고, 때문에 이런 교육에 좀 지속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많은 자폐 아동들 외에도 저희 승기처럼 다양한 질환으로 발달 장애나 발달 지연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육 기술을 더 많이 배워야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아이와 같은 엔젤만 증후군 아이들은 성장을 해도 언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CST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처럼 계속 배우고 노력하다 보면은 의사소통 방법을 조금 더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이런 CST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모든 희귀난치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교육받으면서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하고 귀한 교육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즐겁게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형제에게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남궁영 FC님께서 형제가 장애를 가진 것은 슬픈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반의무화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승기가 어떤 발달장애 아이들이나 양육자를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오고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승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CST 프로그램이나 여러 모임을 통해서 다른 양육자들과 함께 더 좋은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류하고 나아가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승기를 같이 응원해 주시고 교육 과정 내내 잘 더 많은 기술을 가르쳐 주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셨던 남궁영 FC님하고 김희경 MT님께 특히 감사드리면서 모든 발달 장애 가정들이 항상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가 아름다운 나머지 보는 이에게 미소를 만들어주는 사랑스러운 아들 7살 유이의 아빠입니다. 유이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말이 조금 더디다는 점이 약간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저희는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들이 있고 저희 가정이 외국인들에게 늘 노출되어 있는 환경의 영향도 적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타국에서 여러 언어에 노출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느 한 언어에 대해서도 유창하게 말을 하지도 못하고 모국어는 상실한 것 같은 에이링구어를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어서 그러려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유이가 5살이 되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검진 결과에서
발달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홍보를 받고서는 병원을 찾아가 검사 결과를 듣게 되는데 저희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차분히 결과를 설명하시긴 하셨지만 연신 큰일이네요라는 말을 반복하셨고 발달 지연이 아니라 발달 장애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예고도 없이 듣게 된 매우 생경스러운 자폐성 장애라는 현실은 저희 부부에게는 낯설음과 당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간을 그리 오래 지체하지 않고서 아이의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자폐성 장애 2급이라는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희는 양육자로서는 비교적 빨리 받아들인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규명이 되지 않은 원인에 집착하기보다는 모든 인간은 존재 자체로 분명한 존귀함과 살아갈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첫째로 정보가 너무 부족했고 둘째로 알게 되는 정보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고 또 무엇보다 그것을 검증할 만한 변별력 자체가 저희에게는 없었으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지만 너무 많은 제약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추천을 받은 유치원이나 지원센터들도 비교적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대기가 1,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고 좋다는 치료들은 비용을 저희가 감당할 수준이 못 되었습니다. 수요자에 비해서 기회는 너무나 닫혀 있었고 이 세계에서마저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름과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저희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놀이치료 등을 시작했지만 저희 마음속으로는 치료사 선생님들보다 아이와 함께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자 양육자인 부모를 위한 믿을 수 있는 교육에 목말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와 아내는 오티즘 엑스포를 통해 CST를 알게 되었고 소개와 사례 발표를 보면서 주저없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다르지 않게 CST는 저희가 원했었고 필요했었던 가장 최적의 맞춤 교육이었습니다. CST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기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성과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 아동 가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서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균등성을 제공해주는 교육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시작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은 양육자인 부모의 무지와 오해가 만들어낸 과오들에서 벗어나 점점 배우고 알아가는 만큼 아이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용기와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배운 원리가 모든 아이들은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도 못하고 하던 것도 못하기도 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 제 아이를 보면 그것은 믿겨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아이의 패턴은 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서 부드러운 이불을 덮고 뒹굴면서 커튼에 택이 닳도록 만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영상에도 관심이 없고 장난감이나 놀이에도 전혀 흥미가 없는 아이였고 늘 제자리를 돌며 뛰어다니면서 돌고래하고만 교신이 가능할 것 같은 고음을 연신내면서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뛰며 소리를 지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밤에는 수면이 부족하다 보니 낮에는 코피를 흘리기가 일쑤였고 화장실에도 늘 아빠의 손을 잡고 가서 도와주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교육을 받으면서 기대하는 목표가 제발 화장실을 혼자 가는 것과 밤에 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그것이 최대치의 목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부차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결과는 그것을 목표로 인위적인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이에 대한 관심과 활동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깊어지면서 놀이와 활동을 위해서 환경을 바꾸어주고 아이와 함께하는 매일의 루틴이 정착되면서
아이의 정서가 점차 안정되어지자 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상호작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만 여겼던 고정관념이 무너진 것은 아들과의 쌈을 싸먹기였습니다.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었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 칭찬을 해주면 잘 배울 수 있다는 말에 평소에 쌈장을 좋아하는 것 같은 그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식판에 상추와 쌈장을 입으로 넣기까지의 단계를 세분화해서 상추를 뜯어서 식판으로 옮기고 한 손으로 상추를 펴고 그 위에 밥을 올리고 쌈장을 그 위에 찍어서 입에 넣기까지의 동작을 밥상에서의 루틴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쌈장을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그것이 기쁨과 성취감이 되었고 그것을 보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저에게는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한 기쁨과 동시에 또 다른 기대를 품을 수 있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돌고래와의 교신도 끊어지고 커튼과의 질긴 인형과도 작별을 하게 되고 유이는 이제 사람인 부모와의 교감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면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조금씩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이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에서 배운 대로 먼저 안전하고 차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이의 눈과 몸짓이 가리키는 것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자 아이도 상호 반응을 하게 되었고 놀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아이는 모든 행동으로 자신의 언어를 전달하고 있었지만 부모인 제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박지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는 탐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문제는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아가 없고 문제 부모가 있듯이 혹자가 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처럼 교육을 받는 시간들은 곧 부모인 저의 자기 반성의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모르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모르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변화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양육자인 제가 변화되는 것이 더 절실하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양육자가 아이의 언어와 마음을 헤아릴 때에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은 발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내어 발달시키는 것이 양육자에게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또한 CST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과 변화가 있다고 해서 날마다 기적과 기쁨의 연속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행동들은 아무리 추리를 해보고 해석학적인 작업을 해보아도 풀리지 않는 신비로 남기도 하고 또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아무 상관도 없는 옆 사람을 꼬집고 이를 악물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주특기인 날라 꼬집기를 하는 것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행동들이 출현하며 양육자로 하여금 아이는 자신을 익숙함으로 대하지 않도록 양육자인 저에게 새로운 신호를 계속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있다면 이제는 저의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이가 보내는 모든 행동들은 아이가 자라가는 성장통이면서 동시에 자신과의 새로운 차원의 대화로 초대하는 자신만의 러브레터라고 여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CST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에서 아이는 배울 수 있고 발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저희의 평생의 텍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CST는 각각의 환경, 다변하고 천패한만별인 아이들의 컨텍스트 속에서 해석과 적용을 위한 하나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검증된 교과서이자 안내자 내지는 동반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 부부와 같이 다수의 발달장애 아동의 양육자들이 가지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확신과 보장도 없이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길에서 비아투리타 비아투타라는 말처럼 많이 밟아서 다져진 길이 안전하다는 것처럼
앞선 연구와 검증으로 미리 밟고 다져서 안전한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CST는 많은 가정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리라 확신합니다. CST를 하면서 유익했던 점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체계와 방법론입니다. 매주 FC 박지훈 선생님과 김지영 선생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더불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의 상황을 함께 나누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점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또 복습과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게다가 어떤 질문이든지 성심성의껏 답을 해주시는 것은 기본이었고, 그것도 부족하면 개인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질문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었는데, 그 시간에 FC 선생님들과 MT 지석연 선생님 그리고 김희경 선생님께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제 아이를 위한 맞춤 조언과 사후 상담까지 친절히 해주신 것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고효율적인 교육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CST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형편과 상황이 다양한 발달장애 가족들에게 최대치의 도움을 준다는 것은 늘 누구에 의해서 해야 하고 혹은 얼마만큼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가장 기본적인 최소치의 권리와 필요를 돕는 데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CST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CST가 모든 발달장애 가족들의 전공 필수이자 평생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리고 안내해주는 교과서 교육으로 보급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네, 이번 2020년 하반기 CST에 참여한 권림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소기는 제목은 아이와 함께 즐기는 것을 알려준 CST입니다. 나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만 8세, 만 7세, 연년생 자폐성 장애 남매를 키우는 엄마이다. 작년 다니는 직장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1년 6개월 동안 아이들과 아등바등하며 생활하다 최근 복직하였다. 처음 휴직을 결심했을 때에는 조급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내 생에 가장 열심히 공부한 6개월을 보냈던 것 같다. 자폐성 장애인에게 근거 중심의 치료의 하나로 알려진 응용행동 분석을 비교적 늦게 접하면서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아쉬웠었다. 분명 개별 시도들을 단계별로 적용하면서 아이들이 눈에 띄게 변하는 모습도 있었다. 특히 딸 하연이는 적절한 요구나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을 요청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고, 겨우 발아가 되었던 아들 재현이는 음성 모방도 꽤 비슷하게 하고 착석하여 지시수행도 어느 정도 되었으니. 하지만 1년 열심히 달린 뒤 두 녀석을 감당하기에는 에너지가 고갈되기 시작하였고, 가장 큰 문제는 둘째 재현이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재현이 입장에서는 열심히 따라오고는 있었지만 딱히 즐겁지만은 않았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전환기를 탔던 중 자폐인 사랑협회에서 진행하는 WHO CST 광고를 접하게 되었다. 대면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멋진 요각을 보았다. 부산에 사는 우리로서는 너무 고마운 기회라는 생각에 신청하였다. 문제는 CST 시작이 복직 직후라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수업 진행 시간이 개인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시간대였다. 사실 초기에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휴직 첫 1년 동안 ABA뿐만 아니라 언어치료, 감각흥어치료와 같은 관련 서적들을 보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나름 애를 썼다고 생각했기에 얼마나 다를까 하는 회의도 있었다. 하지만 가정방문 첫 회, 둘째 회를 진행하면서 정말 실질적인 내용들을 꼭 필요한 정도로 농축해서 담았으며 이를 보다 어린 시기에 접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온라인이긴 했지만 MT 선생님들과 FC 선생님들이 정식껏 개인별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셨고, 특히 가정 방문에서는 피드백과 함께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상담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주셨다. 매번 수업의 첫 시작은 앞선 시간들의 복습으로 이루어졌는데, 처음에는 같은 걸 매번 반복하는 것에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했으나 계속 진행하면서 알고 있고 실천한 것들을 되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게 되었고, 의외로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되새기게 되어 CST의 꽃은 복습이라는 MT 김희경 선생님의 말씀이 격하게 공감되었다. 놀이 루틴과 일상 루틴을 나와 내 아이에 맞게 설정하고 매일 반복하면서 좋았던 것은 아이의 동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전에는 내 아이가 이것을 하면 좋겠어 라고 내가 정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 내가 정한 순서대로 진행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강화를 그 뒤에 주었다면, 특히 놀이 루틴을 할 때는 재현이가 좋아하는 본인이 선택한 활동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여 재현이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물론 개별 시도처럼 집중적으로 할 때보다는 내가 느끼는 습득의 속도는 조금 둔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활동을 할 때 재현이도 나도 즐겁게 참여하여 서로의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천천히 나름의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맞는 길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CST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성과는 재현이를 부를 때 이제 웃으면서 달려와 준다는 것이다. 그전에는 내가 이름을 부르면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다. 또 엄마라는 작자가 내게 뭘 시키려나 하는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다. CST 마지막 시간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는데, 이후 그때 이야기했던 발달이 늦은 아이를 키우는 동료 부모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 후배들이어서 아이들이 어렸는데 CST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적극 추천했다. 올해 사업은 끝났지만 혹시 내년이라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꼭 등록해서 진행해 보라고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휴직이 있어 그래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관련 이론 공부도 하면서 이것저것 적용해 나가며 시행착오를 거쳐볼 수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는 바쁜 부모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핵심만 모아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아이와 즐겁게 소통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은 절실하며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 느낀다. 특히 더 어린 진단 직후나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 장애는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질병의 개념으로 완치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계속 나의 삶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이왕 나의 삶에 들어왔으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CST가 여기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함께 CST 수업에 참여하고 열심히 도와준 남편과 남편이 딴 생각하지 않게 한 번씩 질문을 던져주신 CST 진행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다 나와 같이 참여해준 아이들,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즐겁게 수업을 들은 나를 칭찬하고 싶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작년 9월 달에 자폐 2급을 판정을 받은 남아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세종시에서 이제 저와 같은 발달 지연 아동들을 키우는 8명 정도의 작은 소모임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기에는 소모임 엄마들의 의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모임에는 정식 이름은 없습니다. 특별한 목적도 없고요. 하지만 그 발달 지연 아동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일들에 대한 뭐 상의, 또 마음의 괴로움 등을 털어놓아서 엄마들이 좀 더 나은 정신환경을 밑바탕으로 우리 아이들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희 아이는 생후 21개월에 대학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발달 지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센터, 뭐 장애 등록에 관련된 것들, 특히 그리고 보험 문제들, 그리고 어떤 발달재활 같은 그런 정보 지원 서비스들을 아무도 알려주는 이가 없어서 여기저기 좀 수소문을 하면서 찾아다녀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활병동, 뭐 ABA 조기교실, 뭐 사회성 그룹 수업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이것들이 대력과 시간과 운,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지 않은 이상은 기약이 없어서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아이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저도 이제 세종에서 서울까지 오가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저도 재활 난민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CST를 하면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들은 이제 첫 번째 가정 방문을 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들 마음이 아주 급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저기 어떤 책들을 찾아보면 아이들 특히 이 유아기 이제 7세 이전까지가 어떤 골든타임이라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제 7세까지 발달을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은 좀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은 아마 언제쯤 이거를 좀 대체하게 될까요? 이제 이런 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아이들은 이제 제자리인 것 같아서 다그치고 또 목표한 만큼 따라오지 못해서 아이에게 또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실망이 이제 우울감으로 번져서 이제 엄마들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CST 수업은 아마 센터 수업 이전에 가장 중요한 평소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같이 놀아느냐일 것입니다. 사실 평소 아이의 놀이 수준, 뭐 언어 수준이 어떻게 되냐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특별하게 막 확실하게 대답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막연하게 뭐 어떤 것들은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발달 검사를 할 때 검사지를 보면서 이게 가능했던가 하는 그런 분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CST를 통해서 아이의 수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런 수준별 맞춤을 통해 세부적인 목표를 만드는 루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루틴의 반복과 확장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미 살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겪고 있던 부분이고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그 양육자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놓치는 부분들도 많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좀 적용을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하나씩 짚어주고 그리고 아주 작은 단계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CST 기술은 발달 지연 진단을 받은 아이들 그리고 양육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예전에 한 언론사에서 그 느린 학습자라는 그 공동체 소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느린 학습자라는 곳은 경계선 정도의 그런 범주의 아이들이 일반 범주 아이들의 사이에서 사각지대처럼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어떤 학습 그리고 어떤 놀 권리 등을 이제 그런 이제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이제 배우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이런 공동체 활성화는 같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 비장애인들의 어떤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CST 공동체들이 대면 수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 수업 그리고 각 번역별로 좀 구성이 되어서 어려움에 처한 양육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필수적인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FC 선생님들께서는 촬영하신 영상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김미선, 김인선, 임은정, 조혜진 선생님 순으로 이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ST FC 양성교육과정 2기에 참여했던 김미선입니다. 저는 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작업치료를 공부했고 졸업 이후 줄곧 발달장애 분야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해왔습니다. 처음 일을 할 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치료였습니다.
물론 내가 만나는 아이들이 소중하고 어머님들을 진심으로 만났지만 치료의 중점은 내가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을 파악하고 치료를 계획하고 계획한 활동을 하고 아동의 반응을 부모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이라기보다는 치료 설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잘하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부모님을 만나보면 치료사가 무엇을 묻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부모님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측정 결과에 집중하며 기능의 제한, 어려운 점에 집중할 때 부모님들 역시 아이들의 운동 기능의 제한, 언어나 사회성 발달의 제한, 인지 발달의 제한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치료 교육의 장은 치료실이 되고 일상은 부모님들이 감수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명 발달장애 아동의 삶에 이러한 기능이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능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아이와 부모님들은 일상의 삶을 우리와 같은 시계로 살아갑니다. 사실 치료사로서의 관점이 이러한 방향으로 확장되기까지 10년 이상의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학문의 발달과 전문가의 성장, 장애를 가진 사회 구성원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성숙은 장애를 가진 아동과 가족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이와 더불어 가정에서 아동과 양육자가 보내는 시간, 일과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저 역시 치료사로서 더디게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부모님들께 일상의 참여, 활동을 강조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모님들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늘 어려웠고 부모님들 역시 알고는 계시지만 이것을 일상에 적용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간혹 하시더라도 방법이 일정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2018년쯤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가족을 위한 WHO 양육자 기준 훈련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필요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냈을까 감탄하며 2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진행된 5일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장시간 교육과 실습이 함께하는 것보다 비대면 집중 교육 이후에 실습을 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재에는 시연이 있고 1기 FC 선생님들이 시연 동영상을 볼 수 있었기에 각 세션의 핵심 메시지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CST의 핵심 메시지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동, 양육자, 양육기술, 마주보기, 아동과 양육자 사이에서 활동하기, 놀이 루틴, 가정 루틴, 잘 보고 귀 기울여 듣기, 아동의 의사소통 순간 알아차리기, 기다리기, 의사소통 여지 두기, 의사소통 확장하기, 칭찬하기, 반복하기, 보여주고 말하기, 새로운 루틴 시작하기, 핵심 메시지 팁 등 어느 것 하나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없지만 FC 교육에서 만난 이 단어들과 개념들은 너무나 명료하고 저에게 강력했습니다.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굵은 글씨로 떠오르는 단어는 아동, 양육자, 매일의 활동입니다. FC 교육 과정 내내 MT 선생님은 CST 프로그램의 목적과 FC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동과 양육자를 돕는 것이라고 매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교육 과정을 생각하며 교재를 들춰보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돕기 위한 여러 종류의 부모 교육은 있습니다. CST는 그중 하나이지만 유용하고 실용적이며 인권적인 프로그램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 단계이나 점차 임상에서 아동과 양육자와 가족들에게 잘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하는 일원이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CST, 부모가 된다는 것은 김인선, 센서리 파워 아동 청소년 감각통합연구소 작업치료사. 나는 작업치료사이기 전에 20살 딸과 17살 아들을 둔 엄마이다. 첫 연애를 실패하고 결혼에 대한 마음을 접은 상태에서 지금의 신랑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첫 아이는 마음의 준비 없이 나에게 왔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10달을 보냈다. 나는 심하지 않았지만 9순9개월을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도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사진을 통해 보면 얼굴의 비대칭이 더 눈에 띄기 때문이다. 임신 동안 혹시라도 아이가 잘못될까 하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우리 어머니는 솔직한 분이시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해서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나를 전혀 개의치 않고 꽃님이라며 예뻐하셨다고 한다. 만약에 아버지마저 나를 싫어하고 부정했다면 어머니는 나를 키우는 동안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도 나를 보면 키우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넋두리를 하신다. 어린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속도 상하고 화도 났다. 하지만 내가 부모가 되어서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따라갈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이 모든 것은 미안함으로만 남게 되었다. 나는 운명인 듯 작업치료사가 되었고 첫 직장부터 지금까지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인연이 되어 계속 소아치료를 하고 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다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세상에 작은 보탬이 되라는 의미인 듯하다. CST를 처음 접했을 때 나는 발달이 느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직감했다. 성경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을 맡은 자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 언급된다. 따라서 부모의 제일 되는 책임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다.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릇된 길에서 교정해주고 징계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 양육은 돌보아 길러 자라게 함을 의미한다. 즉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아 주는 것이다. 양육의 필수 조건은 사랑과 믿음,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김희경 선생님께서 CST 첫 수업 시간에 첫 번째 핵심 메시지 1, 모든 아이들은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발달할 수 있습니다를 전달해 주시면서 이 메시지는 우리가 신념처럼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순간이 있었고 그때 아이는 오히려 더 불안정했던 것 같다. 잘 클 수 있다고 자신의 앞가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천천히 가르칠 때 아이가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보았다. 내 아이뿐 아니라 치료실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 네 발로 기지도 못할 때 만났던 친구가 지금은 중학생이 되어 시를 쓰고 태권도를 하며 나와 농담을 나눈다. 손뼉을 치며 깡총깡총 바닥에서 뛰면서 대답도 잘 못하던 친구는 올해 대학생이 되었고 혼자서 버스를 타고 치료실에 온다. 분명 아이들은 발달하고 성장한다. 잘 클 수 있다는 부모의 믿음은 아이들을 더 단단하게 하고 곱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나는 섹션 2의 핵심 메시지 3, 당신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방법을 찾아내고 아이가 루틴이 있는 새로운 놀이 방법을 배우도록 도우십시오. 팁 1, 루틴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당신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을 모방하면서 당신 차례를 잡으십시오에서 아이에 대한 존중을 배웠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 자라주기를 그 누구보다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생각보다는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먼저 이끌어 가려고 한다. 나의 둘째 아이는 누구보다 엄마를 좋아했고 말을 잘 들었다.
하지만 사춘기가 오면서 의견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다. 친구를 좋아하고 게임을 즐기기 시작했다. 공부에 관심이 적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으악, 이 아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하나. 나의 인생 과제는 더 무거워졌다. 중2병을 지나 지금 고1이 된 아들은 아직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잘 크고 있음을 나는 깨닫는다. 엄마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노력한다. 아이는 분명 잘 크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집 아빠는 아이가 아직 못 믿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인정하지 못하고 충분히 설명해주거나 설득하지 못하고 안 된다고 강요를 한다. 어느 순간 아빠는 아들을 어려워하고 오해하고 서먹해하고 있음을 나는 알 수 있다.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의 생각과 행동이 틀림이 아니고 다름을 알아차리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아이는 마음을 열고 더 다가온다.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들은 더욱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적은 편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나 역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지 않겠는가? 당신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방법을 찾아내고 당신 아이가 하고 있는 것을 모방하면서 이 얼마나 멋진 메시지인가? 다름의 인정과 관심을 나는 존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부모가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부모일 때까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님을 나는 깨닫고 또 깨달을 것이다. 아이를 온전히 인정한 순간 아이를 존중할 수 있으며 아이에 대한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 같다. 나는 오늘도 마음을 내려놓으며 아이를 인정하려고 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노력하고 다시 노력해본다. CST는 절대 발달이 느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CST를 통해 나는 인생을 배웠고 부모가 되어가는 길을 찾았다. 처음 부모가 된 많은 분들께 CST 메시지가 널리 전달되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FC 2기 수료한 이문정입니다. 네, 얼굴을 뵙지 못해서 아쉽고 동영상이라 상당히 쑥스럽지만 정말 쑥스럽습니다. 네, FC 수련 받으면서 느낀 점 정리한 거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자폐 진단을 위해서 양육자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반응이나 행동에 대한 정보만 얻으면 충분했는데 많은 양육자분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양육자를 비난할 의도가 저에게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말을 언제부터 했느냐 여쭈면 내가 말을 많이 안 시켜줬다 하면서 오셨고, 아이가 책이나 작품을 들고 와서 관심을 끌었느냐 여쭈면 선생님 제가 안 쳐다봐 준 것 같아요 라고 오셨습니다. 그 울음들이 제 마음에 짐으로 쌓였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진단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은가? 내가 내어준 진단의 무게에 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너무 없지 않은가? 평가실을 떠난 엄마와 아이는 이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2019년 박람회에서 CST를 처음 만났습니다.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양육자 기술 훈련이라는 이름에 꽂혔고 궁금했습니다. 궁금해서 작년 성과보고대에 혼자 찾아갔어요. 참여했던 양육자분들 발표에 또 꽂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기억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시간이 소중했다. 그리고 진단 직후 부모들이 모두 들었으면 좋겠다.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배워야 한다는 끌림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발달할 수 있습니다. 첫 시간에 접한 첫 메시지에서 희망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저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아, 나도 배울 수 있겠구나. 나도 발달할 수 있겠구나. 양성 과정을 모두 마치고 세션에 참여하고 실습 과제를 하면서 CST를 통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이들하고 노는데 자신이 없던 제 자신도, 영 반응이 없어서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던 아이도 눈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서로를 읽으려고 노력할 때 발달할 수 있다는 체험과 믿음은 진단한 후에 양육자의 불안을 제가 받아낼 때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양육 기술에 대한 훈련 내용도 물론 도움이 되었지만 양육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직면하고 나누는 꼭지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검사 질문에 눈물 흘리던 부모님들이 처한 현실이 세계적으로 공통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막막했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모을 수 있는 마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니까요. 가능하지 않은 선택지는 버리고 가능한 선택지의 장단점을 가려내어 실행하는 해결 방식은 어떤 문제라도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서적인 영역일지라도요. 저는 올해 학위 논문 준비한다고 FC 훈련을 받을까 말까 고민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잘한 선택이라고 하기로 한 게 생각합니다. 양육자들이 자녀의 장애에 대처해온 과정을 듣는 시간과 CST 세션에 참여하는 시간이 겹치면서 아이들과 가족들의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보이고 몸과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CST는 기초체력 훈련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방향을 잘 잡고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동작을 익혀서 꾸준히 할 때 얻게 되는 기초체력이요. 나중에 달리고 뛰고 기술을 익히면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체력을 다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체계가 없어서 오롯이 가족에게 지워진 짐을 그때그때 나눠 들어온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CST가 혹은 CST 같은 초기 지원 프로그램이 이용하기 쉽게 체계 안에 있다면 부담이 훨씬 가벼워졌을까 생각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무기력했던 평가자 이문정의 부담도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하는 즐거움은 공짜로 얻은 덤이었습니다.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 같은 이야기는 토론회나 교과서에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보건과 복지 따로, 그 안에서도 각각 치료 선생님 따로 존재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가 답답했는데요. 사례 회의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께 배우고 공감하는 자리들이 저에게는 무척 소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상세계에서 만나 한 분 한 분 체감하진 못했지만 언젠가는 모두 뵙고 손잡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많은 양육자를 만나서 우리의 발달을 믿을 수 있기를, 서로 공감하기를,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여는 저의 기쁨, 저도 함께 걷겠습니다. 깜깜하고 낯선 곳에서 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혼란스러워하는 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라면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답답하고 막막할 것입니다. 저는 치료사로서 이 같은 상황에 처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도움에 대한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은 때때로 치료사에게 건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치료는 아이의 일부분의 시간에만 할애되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부모와 치료사와의 관계는 같은 목표를 함께 성취하고자 하는 동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가진 어려움은 마법처럼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관되고 잦은 빈도와 적당한 강도로 생활 속 루틴 속에서 적응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CST 프로그램은 길을 잃고 서성이는 발달장애 부모님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손을 건네어주고 빛을 비추어 도움을 줍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2020년 2기 CST 프로그램 전달자 양성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좋은 교육을 들을 때면 제가 임상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양육 기술 훈련 프로그램인 CST 프로그램을 접하면서는 그동안 제가 만났던 부모님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위한 저의 노력은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CST 프로그램은 양육자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서비스입니다. 국제사회 보건과 건강을 위한 연구와 지침을 개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구인 WHO와 자폐인 관련 연구와 권리를 옹호하는 오티즘 스픽스가 개발한 CST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발달 지연 및 발달 장애를 경험하는 아이와 부모를 위해 개발된 만큼 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견고히 제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달 장애를 가진 부모님 모두가 CST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공적인 서비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T 프로그램은
아이와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육 지침과 기술을 소개하고 부모가 직접 계획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발달장애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과정은 제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이해와 대안 없이 행동을 통제하기만 하는 보수적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CST 프로그램은 아이의 인권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관계할 수 있는 양육 태도로서의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부모를 위한 구체적인 양육 기술이 명확하게 팁으로 세션마다 안내됩니다. 이처럼 부모는 양육 기술을 CST를 통해 학습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그 자체로 바라보게 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FC 양성과정에 제가 참여하게 된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뜻깊은 경험입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모여서 다학제 활동을 하는 것도 꿈만 같습니다. 또 이른 시기에 CST 프로그램을 국내에 소개해 주신 김희경 선생님, CST 프로그램을 번역하시고 그리고 국내 실정에 맞게 전문가를 양성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관리하시는 김희경 선생님과 지석연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 MT 선생님들과 1기 FC 선생님들 그간의 노력에 경외심이 듭니다. 함께 만나 같이 교육을 듣게 된 2기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자폐사랑협회와 그리고 진행을 도와주신 박정수 선생님, 김세현 선생님과 제게 이 교육과정을 소개해 주신 신수경 어머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할 것도 많고 가야 할 길 또한 멀지만 지금 같은 생각과 의지를 잊지 않고 성실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FC분들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같이 참여하시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애정이 정말 듬뿍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이 FC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양육자분들을 만나서 이 전달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CST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오랜 시간 수련을 마치고 MT가 되신 성인영 김예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김예니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에 MT가 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예니라고 합니다. 어머님들하고 FC 선생님들 수기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배우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거를 하기 시작했을 때 어머님들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 CST를 배우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김희경 선생님, 지석연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런 배움을 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FC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어머님들께서 얼마나 지금 힘들고 아이들 때문에 바쁘신 중에도 이런 교육에 정말 참여하시고 또 열심히 연습도 하시고 비디오도 찍어 보내주시고 하시는 데 있어서 저도 제가 스스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 CST의 양육 스킬이라는 게 물론 발달장애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저도 엄마로서 제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자폐사랑협회 여러분과 어머님들, FC 선생님, MT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잘 배운 대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은 되지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의 성인영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위중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진 2020년도 후반기 CST 과정까지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 CST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추진해 오신 한국 자폐인 사랑협회에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해오신 김희경, 지석영 두 분 MT께도 특별한 감사를 보냅니다. 저는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진료해온 의사로서 또한 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매우 뜻깊었던 이번 CS 교육을 마치면서 소회에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CST 프로그램은 참으로 완성도 높은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양육의 핵심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뿐 아니라 그 전달 방법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받아보셔서 앞서서 말씀 다 해주셨지만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일방이 아닌 양방향의 교육, 그리고 실습과 점검이 매번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을 포함하는 등 아주 매우 짜임새 있게 설계된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육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교육을 마치신 양육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실제 적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기관에서 좋은 치료를 받는다 하여도 가정에서의 적절한 양육이 병행되어야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앞선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검증된 바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믿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양육자의 안정된 정서 속에서 원활한 상호 교감과 참여를 통해서 이끌어갈 때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잘 발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파실리테이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CST의 꽃과도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이해해야 되고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며 또 양육자들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또 양육 기술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지지와 때로는 지적도 분명히 하셔야 하며 그 팀에 앞장서서 이끌어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약 3개월간의 과정들을 모두 마치고 수료하게 된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양육자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주 많지만 실제 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살펴보니까 2019년 작년 한 해에만 새로 등록된 소아 자폐성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이 각각 1,390명 정도, 그리고 3,900명 정도, 또 총 5,300명 가까운 그 새로운 등록자가 생겼습니다. 이런 점을 상기할 때 이 CST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는 선택된 사람이고 그렇지만 교육을 마쳤지만 이제 우리는 시작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더 많은 양육자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늘 지금처럼 그리고 오늘처럼 초심을 지켜서
함께 나아가기를 기원하면서 간략하게 저희 소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든든한 두 분 교수님께서 MT로 합류하셔서 앞으로의 CST가 더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올해 CST 현황과 내년 계획에 대해서 김희경 MT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자폐인사랑협회 CS팀의 마스터 트레이너 김희경입니다. 올해로 성과 보고대회가 이제 세 번째가 됩니다. 2018년, 2019년 그리고 2020년 이제 4회째 성과 보고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CST가 이렇게 성과 보고대회를 할 수 있게까지는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첫 도입과 그 과정에서 저희 협회가 이제 CST를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남영 위원님과 유영미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이 CST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협회 사업으로 받아주신 저희 협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련하여서 이게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우리 사무국의 여러 선생님들께 또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CST 이제 현황 보고를 지금부터 드릴 텐데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현황 보고와 그리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이제 보시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스터 트레이너의 현황입니다. 앞전에 두 분의 새로운 마스터 트레이너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CS팀에는 4명의 마스터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저희가 2016년에 첫 MT 교육이 WHO와 AS의 개발자 그리고 트레이너들이 와서 이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당시에 교육 참여한 MT 후보는 5명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2017년 2명의 FC가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CST가 조금 더 이제 확산된 이제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더 MT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2차 MT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WHO AS에서 개발자와 트레이너가 와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8분의 선생님들이 교육에 참여하셨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실습 과정을 완료하신 두 분이 수료를 하셔서 현재 총 MT는 이제 4명이 되었습니다. CST는 이제 매뉴얼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달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퍼실리테이터가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를 저희는 이제 FC라고 축약해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FC 현황입니다. 2019년에 7명의 FC 교육이 참여하셔서 교육이 실시되어서요.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이제 5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격 유지의 인원과 양성 인원의 차이가 있어서 궁금하실 텐데요. 교육을 참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 교육 과정을 거치고 실습 과정을 거치고 심화 교육과 CST 전체 실습을 완료하여야지만 정식 FC로서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교육에는 참여했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끝까지 다 자격을 유지하시지 못한 두 분이 계셔서 2019년 1기 FC 양성에서는 5분의 FC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줌을 통해서 FC 양성 과정이 2번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4명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4명이 FC가 되셨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5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반기 참여 인원은 현재 실습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참여하는 인원까지 모두 포함을 하게 되면 현재 CST 코리아 팀의 FC는 전체 14명이 됩니다.
2018년부터 저희가 이제 CST 실행을 양육자를 대상으로 이제 실시하였는데요. 관련하여서 얼마만큼 많은 양육자에게 CST가 전달되었는지 궁금하실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걸린 기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실제로 부모님들에게 전달되는 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ST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대량으로 많이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훈련 프로그램이어서 한꺼번에 많은 부모님을 교육을 실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이제 대면으로 13분이 수료를 하셨고요. 2019년에는 저희가 한 번밖에 진행을 하지 못해서 8분이 수료를 하셨고요. 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줌을 사용한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27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48명의 양육자에게 CST가 전달되었는데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48명밖에 아직까지 수료를 하지 못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앞에 제가 MT 현황과 FC 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CST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경우를 우리 MT와 F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인원이 충족되어야지 그 다음 많은 양육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4명의 MT와 14명의 FC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육자에게 CST가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한 잠깐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코로나19가 종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기획한 거는 약 90명의 양육자에게 전달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서 또 진행될 경우에는 파일럿에 참여하시는 양육자까지 포함해서 아마 약 한 100분 정도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MTFC 양성에 대한 계획은요. 현재 한 분의 MT가 실습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습을 완료하셔서 새로운 MT로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FC 양성도 올해 지금 말미에 시작한 5분이 FC가 되시고 또 그 이후에 하반기 정도에 FC 양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저희 CST 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CST 결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ST의 프리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CST는 WHO의 방침대로 시행을 하고 나서 시행된 결과들을 과학적으로 근거에 맞추어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현재까지 참가한 양육자 인원과 아동의 현황입니다. 양육자는 월등하게 여성이 많습니다. 약 94.2%. 그런데 이제 아동 같은 경우는 남녀 아동 비율의 차이가 나지요. 남자아이가 82%, 여자아이가 18%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조금 구분했을 때 양육자분들께서는 대면 상황에서는 남성분이 조금 적지만 온라인 상황에서는 남성분의 참여가 한 분 더 늘었다.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한 아동에 대한 다수의 양육자가 참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부모나 이모님 등과 같은 보조 양육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참여한 아동의 연령 분포는 원래 2세부터 9세까지의 아동들이 CST 참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참여한 연령은 만 3세 연령입니다. 그리고 학령 전기까지는 조금 많고 학령 후기가 조금 적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네, 참가 양육자 현황입니다. 보시면 학력의 경우는 대학 졸업 이상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직업은 없는 경우의 양육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대신에 대면과 온라인 비대면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오른쪽에 표에 보시면 직업 여부 아래쪽에 있는 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면을 했던 상황에서는 직업이 없는 풀타임의 전업 주부, 어머니께서 가장 많이 참여하셨다고 보여집니다. 82.6%의 직업이 없는 양육자가 대면 상태에서 참여하셨는데 온라인 상태의 CST에서는 파트타임이거나 풀타임이거나 기타 자영업을 하시는 양육자께서도 온라인이어서 참여 가능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업으로 아이만 돌보는 부모의 경우, 양육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상황에서 아이와 함께 참여하셔야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직접 대면으로 참여하고 양육자를 다른 사람이 돌보면서 집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아동 진단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단일 진단군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2가지 진단이거나 3가지 진단이 복합된 아동도 있었고요. 진단에 대한 정보는 양육자로부터 먼저 기본적으로 얻고 그리고 가정 방문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또 논의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체 진단 양상은 약 50%에 가깝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가 그 다음으로 많고요. 그 이외에도 염색체나 다양한 진단을 받은 그런 인구가 12.3%여서 이후에는 기타 진단에 되어 있는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그 테스트를 했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ST의 전후로 똑같은 검사를 하였고요. 그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양육 스트레스는 전에 비해서 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수직표가 조금 내려가 있죠. 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양육 지식과 기술인데 참가하기 전의 테스트했던 결과보다 이후에 양육 지식과 기술의 변화가 더 증가하였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WHO에서 제안했던 검사 중에 후다스 아동 버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동의 일상생활 중에 어려움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전에 비해서는 후에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감소하였다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아동의 이해하기와 여기서 파란색의 그래프가 사전에 검사를 한 것이고요. 연두색 그래프가 사후에 검사를 한 것입니다. 6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그리고 일상에서 씻기, 옷 입기, 대소변 보기 이런 것과 같은 자조활동, 그리고 대인관계와 같은 어울리기, 그리고 가사활동을 돕는 일상활동, 그리고 외부활동을 하는 사회적 참여, 이 5가지 영역은 많이 어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움직임과 이동하는 부분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CST의 대상과 그리고 CST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감소됐던 영역들이 조금 더 CST가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조금 더 질적으로 보여드리면 직접적인 보고 이외에 직접적으로도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은 양육자의 상호작용 기술이 많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는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질적으로 부모님들의 양육자분들의 보고에 의하면 양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대와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그리고 양육 상황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가능하여서 좋았다. 무엇보다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양육자의 말과 정보를 들으면서 크게 참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CST에 건의나 참여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CST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른 자녀들을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신 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학력인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온라인 대면이 가까운 분들에게 기회가 많은 것만큼 학력이 조금 낮고 그리고 대면이 필요한 온라인이 어려운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이 정도의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CST를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경 MT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저희가 100명 정도, 한 10회 정도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 세상에서 나누었던 인사를 내년에는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한국자폐인 사랑협회가 주최하고 라이나 전성기재단이 후원한 2020년 CST 성과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